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우기 앞서서 이제 3단원 원의 방정식,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원의 정의. 원의 정의가 뭘까요? 원이라고 하면은 생각해봐요. 중심으로부터 항상 같은 거리의 점들이 있었어요. 그 같은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의 정의는 한 정점, 이때 이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을 얘기하고요. 이건 보통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을 얘기하고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같은 거리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요. 반지름의 길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를 얘기합니다. 자치란 거는 이제 모양, 그 모임 이런 것들을 흔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가 이건데, 원의 방정식을 유도하려면은 원의 정의가 필요했어요.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 정점으로부터, 만약에 원점인 0,0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p, x, y라고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얘가 여기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대요.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 루트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은 자 r로 일정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다시 이쁘게 정리해보면 0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루트가 붙어있는 식이 우리가 보기에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겁니다. 어떻게? 양변 제곱을 하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r은 항상 0보다 크다. 왜? 반지름의 길이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길이가 r, 요런 원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원의 방정식으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같은 요런 식이 있겠네요.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중심인 O' 라고 할게요. 얘가 a, b이고 얘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에 p, x, y 라고 잡고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길이가 r로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얘도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변 제곱을 합니다.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얼마? r 제곱, 요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뭐냐?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얘도 오른쪽 것도 예시를 들어보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중심이 1,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은 길이 r이 얼마? 2인 요런 원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죠.
근데 1,-2로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특히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원의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이런 경우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꼭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봤는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형태가 두 가지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표준형과 일반형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도 표준형이라고 불리는 것과 일반형이라고 불리는 거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표준형은 어떤 형태냐면 방금 전에 봤던 형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고, 즉 중심이 a, b, 반지름이 r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형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표준형의 식을 전개한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하고 정리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형이라고 불리는 거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딱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화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분의 a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4분의 b제곱은, 자, c도 넘어가서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마이너스 c가 돼서 이 부분이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처리될 거예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자,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 여기다 루트 이렇게 붙을 거고요. 요거의 제곱이 되죠. 즉 중심이라 함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리고 반지름 r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예요. 근데 여기선 특수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뭐냐면은 반지름인 r이 항상 0보다 커야 해요. 그러면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반드시 뭐여야 됩니까? 여기서 붙는 조건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가 항상 0보다 크다, 요런 조건이 따라와요. 요거는 많은 학생들이 생각 못하는데, 일반형을 주면서 다음 원이 이게 원의 방정식으로 성립할 조건은 하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반지름 쪽 저 부분이 0보다 크다 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표준형과 일반형을 구분해서 어디다 쓰고 뭘 알기 편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 그리고 반지름 등의 정보를 알기가 쉽습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등의 정보를 알기가 쉽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에 배울 여러 가지 쓰여요. 어떻게? 세 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이건 뭐냐면은 원이 지나는 세 점만 딸랑 주어진 거야. 중심하고 이런 게 전혀 주어지지 않고, 중심 반지름이 없이 그냥 얘가 이 원이 이 점 3개를 지난대 라고 하고 점 3개를 주어질 경우엔 일반형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현의 방정식. 자, 많은 학생들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뭔지 모르는데, 현이 뭐예요? 현이라 함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이거를 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공통현이라는 건 뭐냐면 원이 요렇게 두 개가 있다고 봅시다. 요거를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요거를 여기 만나는 여기랑 여기 교점을 동시에 지나는 이걸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직선을 배울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었죠. 여기서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란 걸 배웁니다. 요거에서 일반형이 쓰여요. 즉 일반형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거에 비해서 뭔가 많이 되게 추가가 됐죠. 그래갖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일반형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해서 전부 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넘어가기 앞서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공통현의 방정식,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공통현의 방정식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만 쓸게요.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원을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원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원도 이렇게 하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이 여기와 여기에 하나씩 생겼죠. 그럼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여기서부터 이상하네요. 자 이거 그냥 그릴게요. 그냥 그리는 게 낫겠네요. 직선 요렇게 지날 겁니다. 이 직선 L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 원을 1번 원, 이 원을 2번 원이라고 했을 때 1번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으로 풀고요. 두 번째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원을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자, 뭐 그때 뭘 사용했어요? 직선일 때 k를 사용했습니다.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개의 교점이 얘도 0, 얘도 0을 만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형태는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직선, 원 왜 두 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바로 x제곱 y제곱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전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 빼기 a 다시의 x 더하기 b 빼기 b 다시의 y 더하기 c 빼기 c 다시는 0이라는 얘는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방정식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요? 그때는 바로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이런 겁니다. 여기다 그려서 옮겨볼까요? 이거를 크기가 너무 큰가? 이렇게 지나는 이런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원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런 거, 요런 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요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중에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은 보통 두 원과 두 원의 방정식을 주고요. 플러스 한 점을 줍니다. 한 점. 이 한 점이 포인트인데 이 한 점을 위에 주어진 요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K값을 얻을 수 있어요. K값을. 그럼 K값을 식에다 대입한 다음에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통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 두 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원 위에 있지 않은 다른 한 점을 줘요. 그러니까 그 원이 교점 두 개와 이 한 점을 지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을 위와 같이 K를 써서 만든 다음에 그 한 점, 그거를 X하고 Y에다 대입을 해서 K값을 구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공통연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기 앞서서 하나 더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뭐냐면 두 점 A, X1, Y1, B, X2, Y2를 M 대 N으로 나눈 점들의 자취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보여줄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가 있어요. 여기 좌표 위에 두 개의 점 A와 B라고 해당하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원이 있을 거예요. 원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이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원의 중심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위에 점을 아무거나 찍어 볼게요. 빨간색으로 찍어 볼까요? 여기 위에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해당하는 게 길이의 비가 M 대 N이거나 혹은 이렇게 길이의 비와 이렇게 길이의 비가 M 대 N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겁니다. 여기 위에 점을 아무거나 찍어서 A와 B 사이에 연결해 갖고 거리의 B를 재봤더니 M 대 N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원래는 정식적인 방법으로는 조금 복잡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금 꼼수를 쓸게요.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쉽게 구하는 방식이에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m 대 n으로 계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과 이 점이 지름의 양 끝이죠.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빨간색 점이 바로 A와 B의 내분점이 돼요. 그럼 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점은 뭐가 되느냐? 외분점이 됩니다. 외분점. 그러면은 뭐예요? 두 점 A, B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면 그게 무엇이다? 아, 지름의 양 끝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내분점, 외분점의 중점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반지름은 그 중점으로부터 내분점 혹은 외분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요. 만약에 내분점이 P라고 했는데 얘가 A, B란 숫자가 나왔고 외분점이 Q고 C, D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원의 중심은 2분의 A 플러스 C, 즉 저 두 개의 점의 중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반지름 R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PQ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왜? PQ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름이니까요. 혹은 중심으로부터 이 PQ 둘 중에 한 점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처리가 돼요. 자,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외우면 좋겠네요. 두 정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알고 계세요. 만약 얘가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조금 있겠지만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그게 더 좋을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자고?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직선과 직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봤었어요. 왜? 직선 파트였으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요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자,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뭘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걸 접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할 거예요. 그럼 원을 표현을 해보면은 이쪽에 원이 하나, 둘, 좀 큰가?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그리고 이제 풀 건데,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이라 하면 여기와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요. 자,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교점이 두 개예요. 즉 어떻게 푸냐면은 y자리에 mx 플러스 n을 대입해서, 그럼 뭐가 됩니까? 방정식이 되죠. 얘의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 실근이 두 개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나게 되겠죠. 바로 여기 위에 한 점에서만 만나게 돼요. 그럼 얘는 똑같은 식으로 계산했을 때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판별식 t가 0, 이때는 중근, 실근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만나는 점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판별식 자체가 0보다 작다. 실근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거 외에 구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의 거리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얘의 반지름은 r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직선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이걸 d라고 얘기합시다. d라고. 그러면 d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보다 작죠. 이 경우를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 중심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직각이고요. 접선 원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거리가 d인데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d랑 r이랑 같은 경우가 뭐다? 접하는 경우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그었는데 얘가 직각이 되게 최단 거리를 그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d는, 이 거리 d는 반지름보다 길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과 직선의 세 가지 위치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얘입니다. 접한다. 왜 접한다가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란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접선의 방정식, 그다음 또 외부에서 그은 접선 등등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접한다라는 이때의 조건, 중근과 혹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로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 x1, y1이 주어진 경우, 세 번째로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닌 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총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먼저 보고 그 뒤에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는, 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일 때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공식이 존재를 해요. 공식은 바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인데 기울기 m을 쓰는 거는 뭐 맞다고 쳐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 얘기는 두 개란 소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두 개일까요? 자,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기울기 m이 주어진 직선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직선과 평행한 경우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이 두 직선은 조금 삐뚤긴 한데 평행하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해요. 근데 이때가 플러스, 이때가 마이너스일 때예요. 왜? 이 뒤에 y절편이죠. y절편이 큰 경우가 플러스일 때, y절편이 작은 경우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항상 뭐다? 두 개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도 공식이 존재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x가 제곱이라는 소리는 x를 두 번 곱한다는 소리예요. 두 개로 분리해 보세요.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r제곱. 그리고 접점이 여기 주어져 있었죠. 바로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앞에 거에다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예요. 그랬을 때 1, 루트 3에서 자 1하고 루트 3을 대입해보면 제곱하면 1, 제곱하면 3, 더하면 4가 나오죠. 그래서 원 위의 점인 걸 확인했어요.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가 접점인 거예요. 그럼 구해보면 x 더하기 y는 4 라고 썼죠. 그럼 요 앞에 x와 앞에 y에다가 바로 1하고 루트 3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1 곱하기 x는 그냥 x 더하기 루트 3y, 그럼 루트 3y는 얼마다? 4.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번도 한번 해볼까요? 1번도 예시를 들어볼 건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9다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y는 2x 기울기가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이 아래 제곱이 9니까 3이에요 3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은 4 더하기 1 즉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이게 바로 1번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접점 x1, y1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아이고 원의 방정식이 뭐예요? 둘 다 중심이 0,0일 때예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0,0일 때 주어질까요? 0,0일 때 잘 안 나와요. 왜? 중심을 다른 걸로 주면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중심이 0,0이 아닌데 기울기 그 다음에 접점 갖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공식이 또 있습니다. 그럼 요 밑에 것만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지우개를 큰 걸로 자, 요 부분만 이렇게 싹 지우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인데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주어진 경우입니다. 맞죠? 그리고 접점 때도 마찬가지예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기울기와 각각 주어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요? 자, 공식은 똑같습니다. 단 얘는 중심이 0,0에서 a, b가 된 거죠. 즉 0,0에서 a, b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있던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 직선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y 빼기 b에 m에 x 빼기 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처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도형의 이동 파트를 더 배우면,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파트를 배웠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외워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지금 중심이 1, 마이너스 2예요. 그럼 1,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는 소리예요. y 빼기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b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플러스 2는 기울기 3에 자, 한 칸 이동했는데 x 빼기 1 하고 들어올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는 똑같아요. 반지름은 2 루트 9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쁘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경우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도 아까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x 두 개를 분리했었죠. 얘도 분해합시다. x 빼기 a 더하기 y 빼기 b b는 r 제곱. 그리고 접점 얘와 얘 두 개를 똑같이 이 앞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바로 x1 빼기 a 곱하기 x 빼기 a 더하기 y1 빼기 b y 빼기 b는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볼까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4 라고 할게요. 4라고 하고 4 말고 딴 걸로 할까요? 8로 할게요. 8. 그 다음에 위의 점 3,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3,3이라고 하면은 얘를 일단 x 빼기 1 더하기 y 빼기 1 y 빼기 1은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여기하고 여기에 3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에 x 빼기 1 더하기 2에 y 빼기 1은 8이다 주어지겠죠. 여기서 전개를 해서 이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알 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접선의 방정식까지 알아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외부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